여행의 즐거움을 한층 끌어올려줄 집놀이를 소개합니다. 유럽의 오래된 지역을 가게 되면 오다 가다 수많은 옛날 양식 건물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냥 보고 넘기지 말고 갖고 놀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놀 것이냐? 저희가 제공하는 놀이도구 뷰필터를 활용합니다. 뷰필터는 건축물을 비추는 기준 틀입니다. 볼거리, 느낄거리, 생각거리가 생기게 해줍니다. 참고로 뷰필터는 총 10개 아이템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영상에는 이들 아이템 중 하나인 가로막기를 사용합니다. 뷰필터 가로막기를 도구로 유럽 옛날 건물의 벽체 갖고 놀기. 이번 영상의 부제입니다. 서양의 옛날 건축물을 이루는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벽체입니다. 이 벽체가 놀이의 대상입니다. 건축물이 벽체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전형적인 벽체를 보고 계십니다. 수없이 많은 돌이 땅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면서 벽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벽체가 성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체가 아닌 일반 건물입니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의 외피를 이루는 벽면, 앞으로 이걸 인면이라 부를 텐데요. 이 인면이 돌 혹은 벽돌을 쌓아 올려 만든 벽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매우 일반적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인면이 벽체로 구성됩니다. 창문의 개수가 많고 장식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 배우가 가려졌을 뿐입니다. 이들 건물 인면의 실체, 돌 혹은 벽돌을 쌓아 만든 엄연한 벽체입니다. 벽체가 건물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행 중 접하게 되는 옛날 건물 대부분이 모두 이와 동일한 방식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 벽체를 갖고 어떻게 논다는 것이며 그 도구라는 뷰필터 가로막기는 또 무엇이냐? 먼저 가로막기부터 봅니다. 벽체가 가지는 고유한 속성이 있습니다. 가로막기가 바로 이 속성에서 비롯됩니다. 그 속성의 실체를 찾아가 봅니다. 성벽, 두께가 상당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적이 바깥에서 충격을 가할 텐데 이걸 버티지 못하면 성벽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보다 근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구조물 스스로 존립하기 위해서 성벽은 일정 두께를 가져야 합니다. 공법상의 태생적 한계라고나 할까요? 돌이나 벽돌 등으로 제작된 일정 규모를 갖춘 단위 조각이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면서 형성되는 구조물의 경우 횡력에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이의 직각 방향의 힘에 잘 버티지 못합니다. 높이가 더해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쉽게 쏟아지는 것이지요. 비단 성벽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물의 벽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적정한 두께 없이는 서 있지 못합니다. 일정한 두께, 이 조건이 꼭 갖춰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건물의 단면입니다. 2층 바닥과 벽체가 만나는 부위, 그리고 지붕 구조물과 벽체가 만나는 부위에 주목합니다. 바닥과 지붕이 담고 있는 무게가 벽체에 실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이 벽체가 한참 얇다,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썰이 말해주고 있는 한 가지 벽체의 속성. 벽체, 두꺼워야 한다. 다시 성벽으로 돌아갑니다. 보면 구멍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너무 당연하지요. 바깥에 있는 적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에 반한다면 성벽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되겠지요. 구멍. 이 경우도 마찬가지. 내부적 요인인 소위 공법상의 태생적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구멍이 크거나 많거나 하면 성벽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위에 놓인 돌의 무게가 아래로 전달됩니다. 마지막에는 땅바닥에 도달 분산되는 구조입니다. 성벽 중간중간에 큰 구멍이 있다? 벽체가 주저앉기 십상인 것이지요. 건물 벽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히려
더 민감하게 작용된다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핀 바 있는 지붕을 포함한 상부층의 바닥 무게가 벽체에 실리는 경우라면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창문이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 썰이 가리키는 또 다른 벽체의 속성. 벽체, 막혀야 한다. 이런 속성을 가진 벽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둘러싼다. 대상을 성체가 아닌 일반 건물에 한정한다면 이렇게 말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 건물 외곽의 경계를 둘러싼다. 이에 따른 결과 쉽게 예상됩니다. 외부에서의 진입이 제한된다. 벽체의 속성과 함께 기능, 효과에 대해 짧게 살폈는데요. 그 내용 하나로 합치면, 그리고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게 되겠습니다. 두껍고 막힌 벽체가 건축물의 외곽 경계를 둘러싼다. 그러면서 외부에서의 진입이 제한된다. 건물 외곽에서 펼쳐지는 이런 특수한 상황, 이를 지칭하기 위해 지어낸 용어, 이름하여 가로막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나온 놀이도구로 삼겠다는 뷰필터, 그에 속한 아이템이라는 가로막기, 바로 그 가로막기입니다. 뷰필터, 가로막기, 이걸 도구로 어떻게 논다는 것이냐? 그 요령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건물의 입면을 벽체로 보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가로막기가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벽체가 두꺼운지, 막혀 있는지, 건물 외곽을 두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이어 느껴봅니다. 두꺼움을, 막혀 있음을, 경계지어져 있음을 느껴봅니다. 이때 앞에서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활용한다면 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꺼울 수밖에 없도록 하는 옆으로 밀치는 힘, 작은 창문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위에서 내리 누르는 힘, 이들을 벽체에 투영해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집놀이 필살기 뇌피셜을 가동합니다. 뇌피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한 추측, 맞습니다. 그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에 의지하여 말 그대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느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면 대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놀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봅니다. 이태리 피렌체, 걷다 우연히 마주하게 된 건물이다. 가로막기를 가져다 댄다. 건물 전면이 벽체로 보이는지 자문한다. 그런 것도 같다. 벽체가 막혀 있는지 확인한다. 창문 크기를 본다. 하나하나 그리 크지 않다. 전체적으로 구멍이 차지하는 면의 비율이 작은 편이다. 막혀 있다는 점 의심되지 않는다. 근처를 서성이다가 마주하게 된 건물이다. 일단 건물 입면이 벽체로 보여야 가로막기를 대보든지 할 텐데 그게 아니다. 벽체로 잘 보이지 않는다. 걷어내기를 하면 상황이 바뀔까? 해본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에 놓인 기둥을 걷어내본다. 집이 무너지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기둥이라는 사실, 벽체 위에 가져다 붙인 장식의 일종이란 사실, 진작부터 알고 있다. 내킨 김에 창문 주변 장식도 걷어낸다. 그랬더니 비로소 벽체로 보인다. 창문 하나하나가 그리 크지 않다. 창문이 차지하는 면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막혀있는 느낌이다. 연달아 마주한 두 건물 모두에게서 동일한 메시지가 읽힌다. 무언가 안을 향해 들어오는 게 싫다 한다. 방어하겠단다. 가로막기, 외부에서의 진입 제한, 영락없이 이거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건물 맨 아래 첫 번째 단에 자꾸 눈길이 간다. 막혀있다는 느낌에 있어 압권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문하게 된다. 돌조각 사이사이에 있는 선, 일명 줄눈, 이거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된다. 줄눈이 무척 굵다. 폭 깊이 모두 작지 않다. 근육질을 연상케 한다. 단련을 통해 잘 만들어진 울퉁불퉁한 근육 덩어리 같은 거다. 가서 부닥치면 저 멀리 나가 떨어질 것 같다. 줄눈에 한번 꽂혀서인지 눈에 많이 띈다.
여기저기 참 많다. 센 놈, 그저 그런 놈, 약한 놈. 종류도 다양하다. 이들과 관련한 뇌피셜을 써내려간다. 벽체 입장에서 보면 무언가를 단단히 막고 있는 게 된다. 멀리 하려는 게 된다.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지는가? 저층부 1층이 아닌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닌가? 이들이 막아내려는 대상으로 유력한데 실제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짐승은 그렇다고 치고 사람은 왜? 혹 배우의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덩이를 쌓아 올려 만든 벽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상과 마주하고 있다. 위에서 누르는 무게, 그에 따른 힘을 벽체에 투영해 본다. 기운이 느껴진다. 그 생생함에 말문이 막힌다. 압박에 눌린 것일까? 아님 순응하는 것일까? 창문이 작다. 숫자도 적다. 막혀있다는 느낌, 두말할 것도 없다. 유사한 사례들을 보며 뇌피셜 회로를 돌린다. 돌덩어리, 출생지가 땅이다. 땅 하면 단단함 아닌가? 이 성질을 대표하는 물질이 돌덩이 아닌가? 모래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 때문일까? 벽체가 땅의 일부로 읽힌다. 단단함이라는 유전자를 이어가는 땅의 일부로 읽힌다. 그저 막혀있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막혀있는 벽체로 다가온다. 벽돌, 돌덩이와 다를 게 있겠는가? 건물 안에 들어왔다. 한쪽에 창문이 나와 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창이다. 뷰필터, 가로막기를 꺼내 벽에 비추어 본다. 실로 두껍다. 작은 창문과 벽체의 두께가 만들어내는 외부로부터의 진입 제한. 다른 시점에서 보면 외부와의 거리두기. 완전 빼박이다. 같은 유형의 창들을 떠올려 본다. 이들 모두의 가로막기를 가져다 대면 여지없이 같은 답이 돌아온다. 외부와 거리두기. 그 중에 기세가 장난이 아닌 사례, 여럿을 접하게도 된다. 공간 한쪽 구석에 앉았다. 창문을 포함한 전체 공간이 눈에 들어온다. 뇌피셜 덕분일까? 마치 동굴을 파고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느낌 생소하지 않다. 그간 이런 류의 공간들 많이 접했기 때문일 것이라. 휴대폰 앨범을 뒤적여 관련 있어 보이는 사진들을 찾는다. 이들 모두에다 판다, 파낸다, 파고 들어간다. 이 일련의 과정을 겹쳐본다.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 조합이 된다. 뇌피셜에 따르면 안전하게 몸을 숨기는 거다. 안쪽에 꼭꼭 숨기는 거다. 바깥으로부터의 거리두기. 이것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닐 수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가로막기를 도구로 한 집놀이의 값어치 따져보지 않을 수 없겠죠. 벽체를 빼고 서양 전통 건물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벽체라는 것이 건물의 구조체, 동시에 외피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뿌리이자 줄기인 것이죠. 이런 벽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름 샅샅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나름 몸으로 느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 단지 심심풀이로 치부할 수 있겠는가? 서양 전통 건물의 진수를 맛보는 것 아닌가? 말 그대로 재미 제대로 보는 것 아닌가?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뷰필터 가로막기, 이것 꼭 챙기시오. 눈앞에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벽체를 보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행운 꽉 움켜쥐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집 갖고 놀자 시즌1 서양 전통건축 가로막기 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